안락사는 어느새 현대 사상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돈만 내면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도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안락사는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불치병, 견딜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상담과 심사 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안락사가 진행됩니다. 아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년 동안 많이 늘어났고요. 한국도 현재 약물 등의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써서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고 사망에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안락사는 정말 복잡한 주제입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차이도 있고, 안락사가 과연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이냐 혹은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입장에 강력하게 찬성한다기보다는 요즘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가 늘어나고 있는 강력한 흐름 속에서 과연 이 흐름이 괜찮은 건지 한 번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견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벨러먼이라는 철학자는 죽을 권리에 반하여 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1992년에 나온 논문인데도 여전히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벨러먼은 먼저 현대의 의료 윤리와 관련된 논쟁에서 자율성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걸 지적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율적인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에 익숙해서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항상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선택권을 가질 때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터를 입을지 셔츠를 입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셔츠를 입어야 하는 사람보다 더 자율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벨러먼은 이런 선택권에 기초한 자율성은 항상 그렇게 가치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좋은 가치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권만 많이 갖는 건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각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아무리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고 해도 그게 좋은 삶과 딱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벨러먼은 선택권보다 오히려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자율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택권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성적 분별력 같은 인간으로서 핵심적인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게 더 가치가 높은 자율성의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벨러먼은 이런 자신의 견해를 안락사에 적용시킵니다. 현대인들이 안락사를 옹호할 때도 많이 드는 근거 중 하나가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자살을 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과 존엄성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벨러먼은 이 견해에 완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게 도덕적으로 좋은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벨러먼은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선택권을 보장받는다는 건 한 사회가 그 사람의 선택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권 중심의 자율성 보장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해로울 수도 있죠.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 벨러먼은 경제학자 토마스 쉴링과 철학자 제랄드 드워킨의 견해를 참고해서 선택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해로운 경우들을 예시로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노조와 회사가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노조 위원장이 선택권을 풍부하게 보장받는다면 그는 여러 가지 행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 회사는 노조 위원장이 여러 선택 옵션을 가졌다는 점을 이용해 그가 협상에서 회사 쪽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꼬드기거나 압박할 겁니다.
반면 만약 노조위원장이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그저 무조건 노조가 원하는 제안만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회사는 노조위원장에게 어차피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 회사 측의 이익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에서 노조위원장은 더 강경하게 노조 측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노조위원장은 풍부한 선택권을 가질 때보다 오히려 선택권이 없을 때 노조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알바생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 경우 금고 비밀번호를 모를 때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립니다. 금고를 열어볼 수도 있고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을 강도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알바생이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밤에 총을 들고 와 금고를 열도록 협박할 수 있겠죠. 만약 알바생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따라서 금고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경우 이런 나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마지막 사례로 한 직장인이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저녁 파티에 초대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직장인은 저녁 파티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죠. 분명 선택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 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티에 가지 않고 평소처럼 집에 가서 쉰다고 해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 수도 있죠. 이 경우 이 직장인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는 채로 집에 갈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례는 선택권을 부여받는 게 오히려 중요한 가능성을 빼앗기는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를 잘 보여줍니다. 선택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었을 기본 상태를 선택권이 있음으로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현대인들은 이런 경우를 아주 자주 체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선택권이 너무 많아진 시대여서 오히려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죠. 여행지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그냥 맘 편하게 갔다 올 걸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막상 여행 자체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펠러먼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침해되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서도 어쩌면 바로 이런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그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펠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 서로의 존재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인식은 너무나 뿌리 깊어서 그게 없이 삶이 어떨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이라는 게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지탱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갈 수 있는 여행지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 당연히 그곳에 가듯이 삶이라는 조건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법은 이런 인식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만약 삶이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사가 선택의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환자들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상사의 저녁 파티에 초대받은 직장인이 꼭 그 파티에 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압박을 느끼듯이 안락사가 가능한 선택지로 주어지는 순간 병상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겁니다. 심한 질병이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환자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대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안락사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특히 벨러먼은 환자들이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하길 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남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힘이 이성적 판단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 삶을 스스로 끝내는 것이다 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신체적으로는 능력을 대부분 상실했는데 이러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을 만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가 심각하게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압박감은 애초에 법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끝으로 벨러먼은 어떤 환자에게는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요. 벨러먼은 안락사의 효용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겨날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안락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게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 게 더 좋은지를 명확한 기준을 통해 나눠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기준을 결코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든 그 안에서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삶을 선택이 아닌 그저 주어진 것으로 놔두는 게 더 낫다는 게 벨러먼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벨러먼의 견해가 독특한 점은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자율성의 확대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게 오히려 우리 삶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는 겁니다. 선택권을 늘려주는 단순한 자율성 보장이 오히려 압박을 가중시켜서 또 다른 의미의 자율성, 즉 이성적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이나 권리 같은 다소 종교적인 믿음이 필요한 가치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안락사의 잠재적 해악을 잘 지적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벨러먼의 논리의 약점은 시대의 변화상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삶을 그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더 생명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이 이런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당연한 인간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생명을 계속 지구상에 존속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 이제 선택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훨씬 보편적이게 됐죠. 이런 생각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이미 많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삶은 선택을 내리는 주체로서의 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벨러먼도 이런 현상을 일부 감지하긴 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삶을 선택의 문제로 본다고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그건 실존주의 철학일 뿐이지 현실에서 일상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자의식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고방식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갖게 됐죠. 이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옹호하는 논리로 아직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출산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안락사를 반대하기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 합법화를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벨러먼도 잘 지적하고 있듯 안락사의 가치를 논하는 것과 법을 만드는 건 서로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뭐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논리를 살펴보고 생각을 성숙시키면서 좋은 법과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